바로 이하 국민회를 생각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또 본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조금 이렇게 정보가 좀 미리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좀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약식으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금융산업진흥회입니다. 법인 형태는 사단법이 되겠고, 저희 아차아차 슬로건이 세상의 틀을 창조하라. 이제 금융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저희가 창조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융산업진흥회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금융산업진흥회는요, 2004년도에 태동이 됐습니다. 4월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이어서 6월달에 법인 승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는 한국금융산업진흥회 아니고 광주금융산업진흥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법인 설립 인가기관으로부터 한국금융산업진흥회로 개칭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한국금융산업진흥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사업인데 뒷장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금융산업진흥회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게 하이테크 금융센터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준공식을 해가지고 현재 평동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지금 시장님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저희 한국금융산업진흥회를 두고 있는 박화석 회장이십니다. 그리고요, 저희 임원과 감사님 이렇게 3구 조직 체계가 준비돼가지고 일사불란하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융산업진흥회가 무엇을 하느냐, 많은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만 틀어서 기록해 봤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진흥회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융산업진흥회가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외, 특히 우리 한국금융은 세계적으로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한테 제공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학, 연, 관 클러스터를 조성해가지고 모두가 협력체를 구성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산업진흥회는 많은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된 인프라와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마련해가지고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과 추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가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사업을 23개의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과제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약 1,003억 정도 현재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보는 약 국비가 670억 정도 되고 우리 광주시에서 지방비로 재원 조달해 주는 약 300억 정도 여기 규모가 들어가서 현재까지 광주 지역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광주 금융산업의 현황입니다. 현황. 생산액과 업체 수, 그다음에 현재 종사자 수를 통계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 자료는 저희가 금융산업진흥회 연초에 광주 지역의 모든 기업으로부터 직접 방문하거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응한 기업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입니다. 2021년도에는 광주 업체 수가 토탈은 약 350개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288개사였는데요. 약 1조의 생산액이 나왔고요. 이 중에 수출이
2,480억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애복인을 포함해가지고 235명을 포함해가지고 약 4,000명 이상이 우리 광주 지역에 금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금융도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우리 시장님과 김영마 의원님 오셔서 제가 고민하고 이것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제조 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금융산업은 기업들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피드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난입니다. 이 인력난은 타 중소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금융이 특별하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금융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회사다 보니까 기술이 높은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희들은 금융기술 개발에 대한 이런 상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외부에서 좀 많이 도와준다고 하면 가속도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희들 기업들이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먹거리는 안에서 찾아야 되고 밖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금융산업 보면은 밖에서 저희들이 이익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저희들이 많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은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금융도. 그래서 ESG 도입이라는 탄소 중립 시대 이런 부분들이 민물처럼 저희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국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저희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전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금융 틀을 저희들이 창조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를 통해서요 저희 광주가 금융산업의 허브, 메카 이것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성실히 함께 열심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금융은학입니다. 금융인은학. 목적은 이제 금융계로 화학과 단합을 통해서 금융인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능력을 증대하여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좀 많은 보탬이 되고자 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저희들이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모든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놀이마당을 마련해서 하루 종일 즐기고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화합의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까지 진행을 하고 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생활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회를 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유공자 포상도 이루어져 그러는데 금년에는 약식이라도 실내에서라도 이렇게 간단히 추진하자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상 금융산업진흥의 소개와 본행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모델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금융인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제가 드리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서 가스를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지금 바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축하해주고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강병 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영만 국회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며칠이 안 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업무 추진해야 하실 텐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연구개발특구본부 유진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설계 진흥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고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이치루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금융산업진흥회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전임 회장님 뒤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상호 명예회장님께서 네, 지금 회원님이 계시는데요. 회원님이 연구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산업진흥회 유기택 수석회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행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국금융산업진흥회 박하석 회장님. 네, 이어서요. 한국금융산업진흥회 박하석 회장님의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존경하는 금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산업진흥회 회장 박화석입니다. 오늘 제7회 금융인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정을 기로하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김경만 의원님, 이상훈 대표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조 청장님, 유진혁 본부장님, 그리고 내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호 명예회장님과 우리 임원 여러분, 오늘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융인 모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단결하고 협업하면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금융산업은 한국금융산업진흥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기술개발과 해외 마케팅 그리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제작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진흥화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융기업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은 줄기차게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까지 금융산업 발전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런데 최근 금융산업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 상황과 국제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금액인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중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 제작 현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서로 융합하고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금융산업진흥회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툴을 활용한 공장 스마트화를 이루겠습니다.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를 이루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변화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금융산업을 깊은 열망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축사의 순서인데요. 우리 강력시 장기정 시장님의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금영인 여러분들 오늘 7회째 금영인의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현조 청장님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 여러 예산 챙기고 사업하는데 김경만 의원께서 일상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싸움질하고 할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할 일이 많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위치가 국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김경만 우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DP 원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해 주신 김영지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주 산업, 뿌리 산업, 금영, 이거 없이는 광주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소위 백색 가전이라 하는 삼성 등등 모든 곳에 기본이 되는 우리 금융산업이 그동안 한때 한국금융산업진흥회가 있는 광주인 것처럼 한때 부흥하다가 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과정이 그래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 전에 일부 순서에 이상훈 부회장님께서 특강을 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훈 부회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삼성에서 지원하는 얘기를 한참 듣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106군데의 작은 기업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3천여 개의 기업 중에 광주가 106개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그렇게 지원율이 낮은 것은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부담 매칭을 해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 조금 전에 박화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가 내년 5월까지 끝난 이후에 6월부터 새로 시작할 삼성의 지원 사업에도 적극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중소기업의
기업, 특히 금융 뿌리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시해서 더욱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융 쪽의 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 광주시 예산을 7조 몇천억 편성을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과 대구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내년 예산은 많이 제가 부족했구나. 제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예산, 중복 예산, 또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서 내년에 위기경제 대응할 수 있는 버팀목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해서 광주시도 2월부터 연말까지 중기재정뿐만 아니라 내후년 1년 광주시 예산을 어떻게 짤 건가를 매우 계획적으로 좀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에 예산을 이렇게 내년 예산 편성을 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 단순 금리 문제만이 아니라 수출 문제부터 해서 전체적인 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시에서 어떻게 이 점에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을 건지 조금이라도 도움 주어서 중소상공인들과 광주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 건지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버텨갈 수 있을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앞서 이 설계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스틸 가격이 인상되는 국제 상황이나 이렇게 볼 때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박하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금융인의 날이 정말 야외에서 크게 재밌게 또 진행될 수 있겠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오프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광주가 기업하는 그 기업 중에 뿌리 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금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광주시가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의 제조업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욕구도 있다 보니까 계속 광주시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발굴 내지는 추진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출마선언을 4월 언제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박하석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제조업 기업인들을 모시고 메이드 인 광주,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의 메이드 인 광주를 만들자 이런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AI 산업이다, 또 차세대 배터리 산업이다, 또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다, 또 여러 가지 뷰티 산업과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금융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광주의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커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하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인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보고 경제가 내년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광주의 엔진은 금융인들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지원할 분야가 많은데도 특히 금융산업을 강조해 주신 데서 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만 의원님께서 축사를 준비하셨는데
좀 특별한 일 하셨어요. 네, 오늘 역시 이래도 프리젠테이션으로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융산업과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짧은 PT지만은 PT를 준비했는데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이미 여러분들께서 금융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고 또 우리 최병철 상근부회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금융산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또 보고의 시간이 있으셨고 우리 박가석 또 회장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의 미래와 오늘의 또 현실에 대한 지원 부분과 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든든한 지원과 조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감히 거기다가 숟가락을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P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은 직접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요. 잠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평동산단의 금융산업진흥회를 방문해서 우리 박가석 회장님과 또 금융업계 관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고 또 서울에서도 여러 금융업계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 중소기업에 많은 산업이 있고 대한민국에 많은 산업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융업계 또 금융산업의 현장을 가장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 중심에 금융업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주의 제조업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고 이 자동차 산업의 최소한 20% 이러한 제조업의 또 20% 이상을 금융업계가 떠받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금융업계 현안 중에 여러 가지 현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래산업의 뒷감당을 하기 위해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이 내일의 핵심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1시간 동안 이상원 부회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융업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계 생산의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시장의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대일본의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역 적자를 겪고 있지만 금융산업만큼은 효자 종목으로 흑자를 기록해온 업종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금융산업이 정말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은 2020년 대비해서 30% 정도 올해 급감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업종이 말이죠. 과거 2020년도에 29억 불을 시현했다면 올해 20억 불 정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무역 적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올해 400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IMF 이후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금융업계가 내일의 그 미래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셨다고 격려하는 자리이고
내일의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이런 격려와 단결의 자리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국회에서 바로 어제 제가 속한 산업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리 또 국내적으로 정말 원자재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업계를 비롯해서 중소업계는 납품단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또 오다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는 쌓여만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원자재가 급등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게 납품단가 제값받기 운동인 납품단가 연동제였습니다. 이게 중소기업계의 14년, 15년의 수건 사항입니다. 이제 법제화의 틀을 마련했고 12월 초에 예산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 납품단가가 법제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은 예산 시즌입니다. 정말로 아까 스마트화 디지털화 금융업계의 1번 현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현 정부가 내년도 예산 가져올 때 스마트화 팩토리 부분에 대해서 4천억에서 약 2,500억 정도가 삭감된 3분의 2가 삭감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말로는 균형재정,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 스마트화, 또 기초 스마트화를 한 사람들은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는 예산을 3분의 2 정도 삭감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 우리 제조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화해야 되고 이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살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예결위에서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스마트화 예산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은 흔히 우리가 삼중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거기에 자금난과 인력난이 우리 제조업이 또 겪고 있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자금난 해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금융기관의 시장 접근도는 우리 제조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에 기한하는데 신용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데 이럴 때 커버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자금입니다. 보증기간입니다. 이걸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예산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왔습니다. 청와대는 옮긴다고 1조 원 이상 예산을 곳곳에 숨겨서 넘겼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예산을 대부분 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접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젖줄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예산도 상당 부분 복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업계가 지금 아까 보고자를 보니까 2015년부터 우리 광주 금융산업진흥회를 통해서 약 1,000억 정도의 R&D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을 해오셨고 정부에서 700억 정도, 광주시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R&D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는데 관심과 서포트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시장님께서 우리 제조업이 살아야 광주의 경제가 산다. 그래서 빅그린 산단과 평동 산단, 이 빅그린 산단에 우리가 국가 소부장 특화단지 이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이미 국토부로부터 국가상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실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산업부로부터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서
자동차사는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차라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 금융업계도 하나의 집적하에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또한 AI 모빌리티,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부분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강주지방청 그리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금융산업의 앞날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 금융인들보다도 금융산업에 대해서 애타하고 저희보다 열정이 훨씬 더 넘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기 자료를 띄웠는데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돼서 페이지 수만 잠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그래서 짧게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자, 계속 넘기세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다음. 네, 다음. 네. 이상 준비된 자료였습니다. 다 하셨겠죠? 네. 번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그 기념사와 축사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우리 금융산업을 위해서 숨은 곳과 기업 경영인으로서 금융산업에 이바지한 분들을 조금 포상하는 측면에서 엄선해서 오늘 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 여기는 우리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께서 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정밀 이사 박경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창장 제1744호 주 상호정밀 이사 박경남. 기한은 평소에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여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올해의 금융입니다. 올해의 금융. 이 올해의 금융은 수여는요 우리 한국금융산업진흥회 박화석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상자는요 백마금융 대표이사 이돈성 사장이십니다. 나와주십시오. 올해의 금융인 백마금융 대표 이돈성. 기한은 금융산업 발전과 사단법인 한국금융산업진흥회의 이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제7회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인 모두의 뜻과 정을 담아 올해의 금융인으로 추대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금융산업진흥회 회원 1동. 축하합니다. 매달 수여를 하겠습니다. 이거 금입니다. 네, 아이고, 네, 축하해요.
네. 아, 마스크를 벗고 하나 찍자.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지? 네. 마지막 순서로 우수 경영인사입니다. 역시 수여자는요 한국금융산업진흥회 박화섭 회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승광 대표이사 김경봉. 우수 경영인 제2022-001호 주승강 대표이사 김경봉. 기한은 평소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론 금융기술의 선진화와 수출 증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7회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금융산업진흥회 회장 박화섭. 축하합니다. 세트를 받아주겠습니다. 아, 이것도 금이랍니다. 옷이 좋아가지고. 근데, 다시 한 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부 본행사 마지막 행사로 시상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금융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좀 바쁘십니다. 그래서 모두 좀 함께 빨리 움직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가 찍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과 시장님이 중심을 빨리 잡아주십시오. 그럼 1층, 2층으로. 예. 무대 1층. 의원님 있죠?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데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동주 금명인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금명인 화이팅! 정면 보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셔야지. 가실 때 저희가 특별한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의원님도 가실 거예요? 호텔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냥 주차하시면 됩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친구예요. 네, 이어서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지금 우리 친구가 여기 있다 해서. 가면 안 되지, 모여지. 이거